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좀 길어진 때도 있고 또 급격히 또 짧아진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짧았던 때는 네. 2005년입니다. 23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길었던 때는 2013년인데 47.3일이었습니다. 이걸 추세적으로 쭉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선이 나타났습니다. 장마는 대략 한 달가량 이어지는데 가장 최근인 2015년은 35.6일, 그리고 지난해에는 32.4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름철이 장마가 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인데 여름철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길어지니까 장마가 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름이 길어져서 장마가 길어졌다라는 분석인데 그러면 네. 여름은 얼마나 길어진 겁니까? 네, 그 분석은요.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여름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가 된 날부터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여름의 일수는 서울을 기준으로 94일이었는데 이후에 기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100일 안팎이었고요. 1960년대에 103일 기록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30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100년 만에 그러니까 36일 정도가 이어진 거고 1개월 이상인 거죠. 특히 더웠던 지난해에는 142일로 1년 중에 여름이 무려 39%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정말 더웠잖아요. 네. 40% 가까이가 여름이었다는 건데 그만큼 다른 계절은 좀 줄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일수를 보면 일평균 기온이 5도 밑으로 지속되는 날을 겨울이라고 하는데 100년 만에 22일이 짧아졌고요. 그리고 봄이 5일 짧아졌고 가을이 9일 줄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계절 분포가 크게 변한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었고요. 올해는 아직 여름의 한가운데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길어졌고 그래서 장마가 더 길어졌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장마철 날씨는 얼마나 더 더워진 겁니까? 네, 지금 장마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무척 네네. 덥습니다. 7월의 기온을 20년간 통계로 봤습니다. 네. 1997년부터 20년간의 평균 기온은 24.7도 정도였는데 연도마다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완만하게, 그러니까 크게 오르진 않았고 완만하게 네. 올랐고 지난해에는 25.4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상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최근 몇 년간 마른 장마, 그리고 올해 특정 지역에만 비가 집중된 그런 특징이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는 장마가 더 무덥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장마철이 갈수록 좀 왜 더 길고 더 덥게 생각이 됐는지 그동안 피부로 느꼈던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추경 표결 전수조사입니다. 예, 예. 이거 뭐 좀 논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예, 예. 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추경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있었는데 정족수 미달 사태로 표결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 당장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26명이나 이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불참자 전원의 사유를 조사한 뒤에 26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뭐 구체적인 징계는 얘기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 26명의 불참자 중 개인 용무로 해외에 있던 사람이 6명인데 이 불참한 의원들은 오늘 모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과문을 내놨었습니다. 예, 예. 몇 명을 좀 보면 기동민 의원은 중국에 갔었는데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개인 용무의 해외 일정이었다. 생각이 짧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예. 김영호 의원도 중국에 갔었는데 23일까지는 추경안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출국했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예, 예. 당장 원내 지도부에서는 추경이 하루가 급하다 했는데 정작 의원들은 좀 느긋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용득 의원의 사과는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예. 소셜미디어에 일부 비난 댓글이 달리자 당에 사전 통보하고 장인 장모를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갔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좀 격하게 반응을 했다가 예. 이 페이스북에서 설전도 벌이다가 나중에 몇 시간 전에 공식으로 다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보수는 두 눈으로 본다입니다. 예. 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혁신위원 임명식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보수가 가져야 할 시각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 눈으로도 세상을 보고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예. 원래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두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최근 자유한국당은 안에서 노선 투쟁이 좀 심합니다. 예. 이유는 바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연일 보다 우측으로 가야 된다, 우향우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서인데요. 그래서 홍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내 갈등이 좀 커지자 홍준표 대표가 결국 우향우를 계속 주장하는 류석춘 위원장을 보수는 두 눈으로 봐야 한다 하면서 좀 견제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혁신위원들 몇 면을 보면 뭐 계속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다면서요? 예, 이미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놓게 배치한 모양새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임명장, 혁신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 말은 정확히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데 한 어르신이 갑자기 류석춘 위원장에게 일베, 뉴라이트, 매국노, 사기꾼이라고 고성으로 비난을 하자 예. 그렇게 이제 당직자들이 제지하면서 끌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류석춘 위원장에게 한 말이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앞으로 저런 일이 종종 있을 것이다. 괴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예. 뭐 그냥 위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레밍 점입 가경입니다. 예. 저희가 일부에서 뉴스는 전해드렸는데 예. 내용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나오는 모양이더군요. 계속 여론의 비난이 있는데 예. 더 심해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 의원이 오늘 오전 역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아주 길게 글을 남겼습니다. 예. 얼마나 기냐면 저렇게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예, 글을 실제 셀 수는 없고 문서 통계로 보니까 공백 포함 12,700여 자였습니다. 예. 살아온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 맨 끝은 사죄합니다로 끝났지만 사과나 해명이라기보다는 반박과 주장이 좀 더 많았습니다. 예. 사과해놓고 보니까 억울한 측면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예, 예. 상당히 좀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폈는데요. 예. 우선 수해 중에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수해 중에 외유성 출장을 간 거에 대해서는 지역구가 청주에서 1시간 20여 분 떨어진 충주다. 그래서 충주는 큰 피해가 없었고 피해가 컸던 청주 지역의 수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뉴스에 다 당일 크게 났는데 왜 그걸 몰랐겠냐 이렇게 반문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김학철 도의원은 본인은 TV 뉴스도 잘 보지 않고 인터넷 뉴스도 잘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고요. 예. 다른 얘기도 좀 보면 레밍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 탓으로 많이 돌렸는데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하면서 당시 오보를 했던 언론이 자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발언도 사실 저렇게 언론이 오보를 낸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주려 했습니다. 예. 미치지 않고서야 어느 선출직 의원이 국민을 설치류라고 말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지만 예. 뒤에 가서는 물론 뭐 전제가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전제가 있는데요. 뒤에서는 레밍이란 말에 분노하셨고 뭐 상처받으셨다면 레밍이 되지 마십시오 이래서 사실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레밍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죠.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지만 밤에 그치겠고 전라도와 일부 경남 지역에 폭염이 이어집니다. 예.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소셜 라이브가 역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안나경 앵커가 오대영 기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팩트체크 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오늘 오대영 기자만 나오나요? 임경빈 작가가 함께 나오고요. 역시나 아, 그래요? 안나경 앵커가. 네. 그래서 임경빈 씨는 어디 간? 아직 뭐 사무실에 있나요? 예, 사무실에서 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팩트체크는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저희가 그동안 발전했으나 네. 방송의 빛을 보지 못한 이른바 킬된 아이템을 위주로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억울해서 내놓은 건가요? 억울한 측면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죠? 저희 여름철에 주로 이제 뭐 날씨 관련 혹은 오늘 했잖아요, 장마. 오늘 했던 것 이외에요. 예, 예. 여러 가지 기후 관련된 것들 발췌했었는데 예. 그런 내용 뭐 시청자들께도 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발췌한 게 아까워서. 예. 예. 그, 오대영 기자는 스페인을 다녀왔죠? 예. 예. 그, 팩트체크 그런 걸 뭐라고, 컨퍼런스 하던가요? 네, 컨퍼런스인데 이제 컨퍼런스, 글로벌 예. 팩트 4 네 번째 예, 회의였습니다. 예. 그, 작년이었던가, 김필규 기자가 작년에 갔다 왔죠? 재작년에 아, 재작년에. 런던 갔다 왔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금년에, 그럼 2년 만에 열린 거군요. 아닙니다. 총 4회인데요. 예. 1회 때는 아무도 안 갔고 JTBC에서 예. 2회 때 김필규 팩트 체커, 예. 3회 때는 못 갔고 4회 때 제가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얘기는 혹시 뭐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했나요? 아니요. 오늘 추가로 좀 할 아, 예정인데 예. 방송에 못다한 얘기들, 예. 뭐 JTBC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래요? 예. 좀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예. 뭐 너무 자기 자랑은 안 되게. 자랑을 좀 하는 게 해야 될 것 좋고. 같은데. 예. 그럼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물러나고 안나경 앵커가 진행하는 거죠, 오늘은? 네. 끝까지 있는 거죠?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도 팩트체크 방에 가서 진행을 할 거라서요. 네. 방으로 가야 되는데 네. 준비가 아직 좀 안 됐죠? 네, 저는 마이크를 얼른 빼고. 무장 해제를 하시고 네. 제가 좀 시간을 네.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있으면 같이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달 만입니다. 팩트체크팀 소셜 라이브 5월 제 기억에 5월 22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 처음으로 팩트체크 팀방을 넓혔다고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방이 지금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2달 동안 뭘 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발전했는데 아이템으로 선정이 못 돼서 뭐 다른 중요한 뉴스들이 있어서요. 그런 거 포함해서 그동안의 일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릴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안나경 앵커와 같이 올라가서 말씀드릴 텐데 아직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팀 방이 보도국의 한쪽 편에 있어요. 문으로 닫혀 있어서 저희가 바깥 공기를 못 쐬고 늘 안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이 문을 활짝 열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공기가 안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좀 된 것 같으니까 갈까요? 네. 가시죠. 네. 아니요. 제가 듣게. 네. 예. 그 JTBC의 2단 엘리베이터. 예. 한번 1층을 가야 돼요. 예. 가야 돼서. 네. 그래요? 오늘 소셜 라이브를 위해서
소셜 라이브를 위해서 원래 2단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원래는 1층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 오늘은 5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특혜네요, 특혜. 네. 자, 저희 엘리베이터를 많이 못 보시던데. 나가나요? 아 그래요? 좋아졌네요. 이 엘리베이터가 지난번에 한번 끊겼어요. 네, 제가 막 네. 얘기를 하다가 잠깐 중간에 안 나갔었는데 오늘은 잘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이템 다룬 거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오늘도 뭐 네, 오늘 것도 사실 피부로만 계속 느끼던 것들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확인을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한상 국장께서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구독국 저번에도 한번 구경시켜드렸는데 예.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바로 네, 방에 가서 저희가 네, 들어오시죠. 임책이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저 팩트 체크 네. 팀의 보배 에이스. 근데 왜 아직까지 안 기다리셨죠? 가고? 왜 아직까지 안 가고? 아니 방송을 하라고 남아있으라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야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오늘은 같이 저 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안나경 앵커가 가운데 앉으시고 저희가 좀 신속한 속도로 못다한 얘기들에 대한 팩트 체크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나왔습니다. 네. 킬, 유유. 죽이는 어떤 거예요? 건가요? 아,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흔히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 뭔가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제는 했으나 네. 채택이 못 된 거. 제안을 했는데 네. 하지 말아라. 그래서 킬됐다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킬된 아이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아열대 생물? 네, 대한민국 지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열대에서만 사는 네. 혹은 나타나는 그런 생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날씨가 좀 더워지고 습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제했던 아이템의 제목은 아이템 제목은 달라진 장마 패턴 아열대 징후인가. 아열대 징후인가. 그러니까 그 장마철에 좀 패턴이 달라지면서 이게 혹시 아열대 기후의 징후가 아니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여행 가면 이렇게 아열대 기후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습해진다, 더워진다, 네. 한반도의 기후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 아이템을 그래서 발제를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러게요.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 것 왜 같아요? 안 됐을까요? 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거의 근접하긴 한데.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기업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열대 기후와 관련된 아이템을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날짜가 2015년 10월인데요. 그러니까 2년 좀 안 됐죠. 네,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아이템의 성격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선배하고 그때 냈다가 킬된 아이템은 저희가 장마철의 성격이 바뀌면서 우리가 아열대성 기후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2015년 10월에는 우리도 이제 10월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여름에 잡히는 고기들이 동해안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그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징후잖아요, 이런 징후. 이런 거 이렇게 네.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2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래서 기대가 좀 그 있었죠. 아열대 기후가 분류하는 기준들이 많은데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1년 중에서 9개월 이상 그 월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거. 여름이죠, 여름. 네. 여름 다시 봐야 네. 돼요. 이거 맞아요, 킬돼가지고 그런 날씨가 이제 9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아열대로 분류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10도 이상의 달이 1년 중에 8개월 이상일 경우를 따지는데 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분류하면 맞다. 20도가 아니군요. 10도군요. 근데 다른 뭐 쾌펜 기준이다 아니면 스트랄로 기준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네,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 보면은 딱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학자마다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더워 야 죽겠다 이거 완전히 뭐 동남아 날씨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동남아시아에 가까운 날씨 아니야라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이제 투덜대거나 약간 의혹을 갖는 거랑은 다르게 기준점이 굉장히 또렷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처럼 겨울이 엄청 추운 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겨울이 안 되는 추우니까.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런 피부로 느끼기는 어떠세요? 피부로 느끼기에 사실 제 친구들도 아열대 기후 아니냐 이런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시아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더워도 또 열대라고는 잘 안 해요. 또 아열대라고 약간 너무 열대에 가까운데라는 느낌으로 얘기들 보통 많이 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따져보면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었는데 어쨌든 뭐 장마 패턴이 바뀌는 것도 맞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된 결과가 정확한 결론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 아열대다 아니면 장마의 패턴이 이런 이유로 바뀌었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이 아이템을 킬이 하지 됐습니다. 못하고 킬 됐습니다. 또 있나요? 또 킬됐던 두 번째. 또 있죠. 이건 뭔가 이거는 좀 이거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알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나경의 아니 그 좀 뭔 것 같아요? 직접 찍은 거예요, 이거를? 직접 찍은 건 찍은 아니에요. 거 아니고 네. 숟가락을 피부에 대고 있는 거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이게 어떤 숟가락인지가 중요합니다. 네, 어떤 이게 뜨거운 숟가락. 뜨거운 숟가락을 왜 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모르겠죠. 이게 한동안 그 소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모기에 물렸을 때 숟가락을 달궈가지고 30초 정도 그 부위에 대고 있으면 가렵지 않다라는 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는 반대 아닌가? 차가운 걸 대면은 괜찮다고. 그래서 그게 결론이었어요. 역시 아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뜨거운 거 대면은 아플 것 같아요. 어땠나요 결론이? 그래서 저희도 네. 그래서 그 바로 이제 일단 취재를 아이템 제목이 들어서, 모기 물리면 뜨거운 숟가락 대라고 팩트 체크해보니 위험한 행동.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하자면 의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취재를 저희가 했었는데 일단 물어봤을 때 굳이 왜 뜨거운 걸 대냐. 사실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한 방법은 차가운 방법으로 그렇죠. 차가운 걸 해서 이제 그 히스타민의 작용, 모기에 그 독에 들어있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긴 했는데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뜨거운 거건 차가운 건 숟가락을 대지 말고 그러니까 숟가락을 왜 대는지. 숟가락을 굳이 왜 대냐. 그리고 뜨거운 걸 대면 혈류가 빨라져서 그렇죠. 오히려 더 박테리아나 더 가려울 수 세균 있고. 감염이 더 네. 확산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위험한 행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흉터를 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안나경 앵커는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주로 차가운 걸 대면 좋다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마스크팩 같은 거 넣어놓은 거 있으면 되게 굉장히 고급지게요. 얼음을 비싸다 되게. 저는요 물리면 그 십자가 십자로 요법으로 이거. 손톱으로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딱 해서 십자를 딱 아 그거 안 하면 좋다고 그 들었어요. 선배 어릴 때 70년대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안 그런 좋다고 사람들. 들었어요. 아니면 침 바르기. 아이고. 네. 그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심플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싸고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약을 발라라. 맞아요. 약이 제일 좋다. 이게 벌레 이제 물린데 바르는 벌레 약. 물리는 약은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그거. 그거를 이제 마스크팩 이런 거 말고. 네, 그 마스크팩 말고 그 이제 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 2,000원이면 한 뭐 3년 씁니다. 이제 그거를 바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깔끔하다. 네, 그렇게 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킬될만 했나요? 킬때만 한 것 같아요. 네. 사진부터. 저희가 이런 걸 이제 아이템을 갖고 왔다가 네. 다음 것도 볼까요? 아, 이거 자꾸 민망해지는데. 이거 설치된 건가? 얘기 다 된 건가요? 아니에요. 뭐 여기 있는데? 더 있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이게 개더 있어요. 영상 화면이 그렇구나. 이거 이렇게 여름이랑 관련된 거. 그렇죠. 이렇게 더운데 열대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더운데 열받잖아요. 오늘은 아니, 나 열대 죽겠는데. 오늘은 열대야가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완전 찜통인데.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열대야의 기준이 뭐냐 이게 취지였거든요. 열대야 오늘은 열대야일까요? 아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좀 선선해서. 네, 오늘은 살짝 비도 왔었고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열대야 기준이 우리보다 높은 데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보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 유지될 때, 그럴 때를 열대야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네요. 네,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일본이나 중국도 비슷한 걸로 제가 중국은 25도. 그런데 유럽은 20도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같은 기온인데 같은 밤을 보냈는데 유럽에서는 열대야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열대야가 아니다. 유럽 사람들이 약간 나약하네. 그 정도로 좀 이거 좀 위험한 발언. 네. 어쨌든 그래서 열대야가 엄격해서 우리가 열대야가 아닌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열대야가 생각보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짧아?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왜 기준이? 약간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 원래 좀 이렇게 추측은 말하면 안 아닙니다. 안 할게요. 취재 더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킬이 됐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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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것도 약간 킬드만 하는가요? 이것도 살짝 왜냐면 지금 벌써 대답들이 벌써 되돌아. 되게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두면 안나게 앵커가 킬한 건가요? 알아두면 제가 복수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듯 보이지만 알쓸 땡자. 네. 근데 쓸데없어 보이지만 하여튼 그래도 유용한, 유용해요. 위험하지 않게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재밌어요. 하기 나름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만들면 또 괜찮아요. 또 이게 만들면 또 얘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니야. 막상 해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자, 이건 마드리드 국가대항전 너무 거창하게 이거 우리가 이성화 기자가 뽑아주셨는데 네. 국가대항전은 아니고요. 마드리드에서 제가 2주 전에 그 출장 갔다가 네. 출장 갔다가 뒤에 휴가까지 붙여서 2주 동안 머물다 온 스페인인데 스페인에서 팩트 체커들의 모임, 전 세계 모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할 예정인데. 아니 이거 출장 자랑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2주 동안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합의가 되는 아이템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국제적 트렌드와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네. 시청자들께 여쭤보고 네. 저희가 아이템 없어서 죽어나가던 그 시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ICBM 하셨더라고요. 네. ICBM. 네. 네, 저 없을 때. 그래서 지난번 방송 소개해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맞아요. 네. 1회, 2회, 3회, 4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규모가 엄청 커졌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팩트 체크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많은 기자들이, 언론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아니 이게 잘 보시면 첫 회 때는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이게 참여한 기자들의 얼굴이 바로 다 구분이 돼요. 근데 이쯤 되면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갔다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제가 앞줄에 있어요. 원래 어디 있어요? 약간 합성 느낌인데? 좀 의심되는데. 안 간 거 아닙니까? 항공권은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얘기인데 네. 제가 뭐 굉장히 많은 걸 들었는데 또 많은 걸 물어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의사소통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죠. 마드리드에서는 또 스페니쉬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스페니쉬는 못했고요. 네. 영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매끄럽고 원활하게 쌍방 소통을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매체의 미셸 리라는 여기자가 있습니다. 한인 2세예요. 그 기자와 또 한 명의 팩트체커 단 2명이서 매일같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월화수목 우리보다 하루 많은 금까지. 아니 이 얘기를 사장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실수했네요. 그 얘기를 굳이 왜 하십니까? 실수까지. 네. 그 미셸 리하고는 그러면 많이 이제 좀 의사소통 하셨겠네요. 한국어를 그분이 잘. 눈빛으로. 네, 눈빛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한국어로도 잘 해서 그쪽이 이제 미국 쪽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거짓말들이 있어서 아예 달력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거짓말 달력.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무슨 얘기를 했고 했는데 취임 100일 동안 1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씩은 거짓말이 있었다. 라는 게 이제 약간 미국 팩트체커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매일 아이템을 쏟아내는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불행일 수 그렇죠. 있지만. 국가적으로 불행이죠. 그거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 소식들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열대야가 지금 나왔네요. 열대야 기준. 네, 마드리드 아니에요, 이거? 예. 마드리드 사진. 약간 느낌. 자, 제가 이제 활동했던, 아까 사진이 안 보인다 해서
이것도 약간 뒤에 뿌연데? 손도 왜 정면이 아니죠?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안 보고 이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어서 약간 합성 느낌이 좀 있는데. 혼자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검증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번에 팩트체크 컨퍼런스에서 합성 사진을 잡아내는 기능을 가진 그런 툴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그래요? 거기 의뢰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합성인지 네. 아닌지. 그리고 사실 이번에 팩트체크에서 여기 다녀오셔서 좀 특이한 것들,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것들 좀 도입했으면 좋을 법한 것들도 이거요. 있더라고요. 이거. 이게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잠깐 맞아요. 설명드렸는데 이탈리아의 연전 팩트체크. 라이라는 그 공영방송 채널인데 이게 출연자고요. 네. 출연자고 여기가 진행자입니다. 어. 그런데 옆에 팩트체크가 앉아 있어요. 팩트체크가 발언이 나올 때 당신이 예전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거 저희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리 밑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이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러이러해서 당신이 말한 수치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전직 총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민망하겠네요. 네, 민망한데 그 앞에다 이제 면전 팩트 체크를 하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나의 그 취재가 자신 있고 면전에서 반박하려면 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더 궁금했던 건 이렇게 하면 누가 출연하냐, 그렇지. 기분 안 나쁘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팩트를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가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나와서 흔쾌히 응해서 그래요? 디베이트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안나경 앵커라면 면전에서 지금 팩트 체크하면 제가 하고 싶어요. 면전에서. 불러가지고. 제가 안나경 앵커를 팩트 체크 바꿔서. 지금 하자고요? 아니, 다음번. 네네. 다음번 소셜 라이브 때. 이렇게 하면 좀 불필요한 그 논쟁 시간도 좀 줄 것 같고 효율적으로 서로가 좀 자신이 있어야 정치인도 맞아요. 자신이 있고 팩트체커도 자신이 있어야 가능한 네. 방식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은 JTBC가 선도해서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고민한 결과물은 언제 나와요? 결과물은 뭐 아까 목이 약간 고용주 느낌이신데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앞에서 이제 킬된 아이템들도 소개를 해드렸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나요? 그러면 제가 네. 이번에 여기까지는 이제 마드리드에서 제가 겪었던 출장권이고 짤막하게 이거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바르셀로나로 이동했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 광장이라고 가장 이제 중심가가 있습니다. 그 중심가에 우리 대학생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좀 알려야 된다,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노란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일일이 외국인들과 만나서 카탈루냐 광장에서 설명하고 외국인 관광객들 크게 호응하고 서명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저는 출장 끝나고 여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 여기도 한 36도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긴팔까지 입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거 보고 굉장히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나는 휴가 중인데 하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 학생들 대단하다라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큰 박수를 쳐주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인데 뭐 간략하게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바르셀로나에 와서 춤을 추고 집회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You may wonder why these young people from Korea come to Barcelona and do a peaceful protest. 그것은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We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of Japanese military 20명 넘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퍼포먼스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식들을 알렸습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happened during the World War II.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놓여 있었고 일본은 한국의 많은 어린 여성들을 속여서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At the 네, time, 여기까지 보여드릴 텐데 네.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대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참 새로운 느낌과 교훈을 많이 얻고 왔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진짜 대단한 것 네. 같아요. 네. 이거 킬된 아이템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훈훈한 아이템. 훈훈하고 엄숙하게 끝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아이템은 정하셨나요?
내일 아이템은요.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문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이제 고민의 시작인데 네. 고민해서 또 내일 방송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마음속에는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밖에 네, 네.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은행에 있을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 있을 수도 네. 있으니까 늘 저희가 이제 촉을 세우고 다니고 있으니까 내일 아마 뭐 있겠죠. 뭔가. 또 기대해 늘 주십시오. 그런 예. 듯이 네. 팩트체크 팀의 빛나는 팩트체크를 내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3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